여러분, 현금 없이 살아갈 준비 되셨나요? 아니, 준비는커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쉽지 않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요, 아예 CBDC는 별로다라고 말하고 중단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6대 시중은행에서 현금 없는 계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지갑, QR 결제, 예금 토큰 이런 단어들 시니어 분들에겐 정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디지털 실험 핵심부터 걱정되는 문제점,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해결책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안전하게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쪽 집어주는 꿀정보 쪽집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까지 6대 시중은행의 은행장을 일일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각 은행장들을 1대1로 직접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실험인 CBDC와 예금 토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아고라입니다. 이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한국, 멕시코 이렇게 7개국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국제 디지털 결제 실험입니다. 둘째는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이건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실험으로 바로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도 직접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실험인데요. 특히 프로젝트 한강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은행 앱 안에서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돈을 직접 발급받고 QR코드로 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 실전 테스트입니다. 이 실험에는 무려 10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진짜 변화라는 거죠. 이제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프로젝트 아고라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화폐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주고받을지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영국 중앙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그리고 한국과 멕시코까지 총 7개국의 중앙은행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국가 간 송금, 환전, 무역, 결제처럼 국가 경계를 넘는 돈의 흐름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걸 실험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몇 번 거치고 수수료도 들고 며칠이 걸리죠.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나라 밖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사는 A씨가 미국 친구에게 $1,000를 보내려고 할 때 현재는 은행 환전, 수수료, 시간 지연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고라를 통해서는 한국의 디지털 원화가 곧장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바뀌어서 수수료 거의 없이 몇 초 만에 도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각 나라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만드는 기술을 지금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실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아고라가 국제 실험이라면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실제 소비자 대상 실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예금 토큰이라는 개념이에요. 예금 토큰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 통장 돈을 디지털화해서 휴대폰 속 전자지갑에 담아 QR로 쓸 수 있게 만든 디지털 현금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종이 지갑은 종이돈, 스마트폰 지갑은 예금 토큰. 그런데 그냥 앱머니나 간편결제와 뭐가 다르냐고요? 다릅니다. 이건 민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중심이 된 공공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민간 결제 수단이 있었지만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중앙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실제로 써보는 실험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달라지나요? 우선 여러분의 직접 참여하신다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본인 예금 통장의 일부 금액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는 편의점, 커피 전문점, 서점, 마트, 홈쇼핑, 배달앱 같은 곳에서 실제로 QR을 찍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실제로 참여한 계좌는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금액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고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은행 간의 송금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모든 실험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총 7개 은행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 수는 최대 10만 명. 지금도 각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앞으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디지털 화폐로만 모든 소비 생활이 가능해진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복지 지급과 소비 추적이 가능해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불편하거나 두려운 분들도 분명 계시고 특히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소외 위험이 가장 큰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꿀정보 족집게가 이 내용을 쉽게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바로 연준의 월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현실적인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 발언에 대해 총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은 이미 CBDC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책 입안자들조차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험에서 지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까지 이 실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시니어 세대가 겪게 된 문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미숙과 실수 문제입니다. 전자지갑이 뭔지 QR 결제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설정도 어렵고 앱 어디서 뭘 눌러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내 돈도 사라지나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예금 토큰은 기존 계좌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라 지갑 앱을 다시 설치하고 로그인만 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 정보나 본인 인증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고령층을 위한 전자지갑 설치 대면 안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설정을 도와주기도 하니까 혼자 어려워 마시고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소비 기록이 모두 추적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가 내 돈 쓰는 걸 실시간으로 다 보는 건가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편 결제 앱들도 모두 정부가 원하면 거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금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종이가 아닌 디지털로 바뀐 것일 뿐이고 정부는 세금, 불법 자금, 복지 오남용 방지 등 법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셋째, 카드도 잘 쓰는데 왜 굳이 이걸 써야 하나요? 카드가 더 빠르고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금 토큰을 만들고 실험하는 이유는 국가 전체의 결제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수수료는 보통 2%에서 3%입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예금 토큰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0.1% 이하입니다. 또 해외에 송금하거나 나라 간 결제를 할 때 현재는 중간 은행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붙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예금 토큰이나 디지털 화폐는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수수료도 적고 속도도 빠릅니다. 즉 지금은 시범 운영이지만 향후에는 국민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변화에 소외되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꿀정보 쪽집게가 이 어려운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생각보다 더 많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프로젝트 한강을 사용해 본 분들의 불편함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웨이 기사에 따르면 테스트 기간 동안 QR 결제 자체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QR로 결제하려고 지갑을 켰는데 매장 스캐너가 인식을 못한 거죠. 또는 직원조차 예금 토큰이 뭔지 몰라서 그거 뭐예요? 하고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에 나온 사례 중에는 고객이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려 했지만 매장에서 스캔이 되지 않아 결제에 실패하고 다시 현금을 꺼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금 토큰은 일단 전환하면 현금처럼 바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계좌에서 돈을 예금 토큰으로 바꾸면 그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고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기 때문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예금 토큰을 QR로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결국 결제를 포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관계자들조차 기존 간편결제보다 편의성이 떨어지고 혜택도 없다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아직은 시스템 안정과 사용성 검증 단계일 뿐이라며 사용자 불편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QR도 모르고 앱도 안 쓰는데 앞으로 진짜 현금 못 쓰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불안감, 저희 꿀정보 쪽집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변화는 아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험 단계이고 당장 모든 국민이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험이 성공하면 앞으로 복지 지급, 연금 수령, 거래까지 점점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예금 토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은행 앱 말고도 은행 창구 방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창구를 따로 마련해 전자지갑 설치, 사용 방법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셋째,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QR 결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앱 안에 결제 버튼 누르고 매장에서 QR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넷째, 저희 꿀정보 쪽집게가 계속해서 실제 신청 방법, 설치 과정, 결제 시연, 보안 설정까지 실습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말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몰랐던 CBDC, 예금 토큰, 프로젝트 한강 등의 핵심과 함께 미국, 금융권, 언론의 반응, 그리고 실제 사용자 불편까지 전부 종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은 단순히 기사만 읽어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몰랐던 사실을 쉽게 풀어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입니다. 아, 이거 진짜 꿀정보네. 나 이 채널 구독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는 오늘 기사 링크, 참여 신청 링크, 전자지갑 설치 가이드 등 정리해 둘 테니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쪽 집어주는 꿀정보 쪽집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